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제가 오늘 찍는 거는 현재 서리태를 심는 영상입니다. 콩중에서 이 서리태는 원래 서리태라는 명칭은 서리가 올 때까지 여문다고 해서 그래서 서리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것보다 생육기간이 길어서 일반 콩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심으시는 분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심는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한 6월 중순 돼서 심는 것은 제가 비닐 멀칭도 씌우고 또 거름을 살짝 줬기 때문에 생육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춰서 심느라 제가 6월 중순 초에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 콩에는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름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질소 비료만 제한해주면 됩니다. 인산과 가리는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퇴비 같은 거는 줘도 괜찮습니다. 거는 꽤 많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콩을 재배할 때 거름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콩에서는 이 뿌리오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근류근이라고 하죠.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콩에게. 보통 우리 공기 중에는 이제 한 80%가 질소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동식물이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류균이 뿌리오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당겨서 콩에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콩에는 특별히 질소질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다만 이제 아주 땅이 워낙 안 좋거나 또 이제 콩을 처음 재배하는 곳 이런 곳에는 뭐 약간은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은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을 한 곳에 계속 재배를 했던 곳이면 이 땅 속에 이 뿌리오 박테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착생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콩을 재배하지 않던 땅에는 이제 그런 게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착생이 조금 뿌리오 박테리아 착생이 좀 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요소를 질소질비료를 살짝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심기 전에 저번에 복합비료를 준 거는 인산과 가리는 필요한데 제가 이제 비료 중에서 단비료 따로 인산과 가리 비료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땅 자체가 콩을 한 번도 재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주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제가 살짝 뿌려줬던 겁니다. 원래 퇴비도 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늦춰서 심느라 이제 한 6월 중순쯤 돼서 이제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심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서리태를 심을 때는 보통 이제 40에서 이제 15 간격으로 심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반 콩 보통 그렇게 되면 요건 한 50에서 15. 좀 땅이 좀 좋고 그런 데는 ች치거나 할 경우는 뭐 50이나 60cm 간격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거름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게 우짜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순치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치기를 보통 최소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콩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인산과 가리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거름을 주지 말라는 것은 바로 질소질비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산과 가리를 주게 되면 이 콩의 키를 좀 적게 자라게 해줍니다. 인산과 가리가 적게 자라면서 천천히 적게 자라게 하면서 콩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질소질비료는 콩을 빨리 자라게 하는 거고 인산과 가리는 되도록이면 이제 성장을 늦춰서 천천히 자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과 가리를 충분히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름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인산과 가리는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농사를 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심는 건 그리고 나중 심은 뒤에는 이제 뭐 노린재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콩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서리태인데요. 이 서리태인데 좀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요거는 왜냐면 저기 심을 때 이 새가 이 콩을 서리태를 심고 나면 이 새나 이 꽁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콩을 다 캐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캐먹지 말라고 그거를 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 피해를 줄여주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게 새총이라고 농약 가게에 가서 판매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발라주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도 조금 발라줬어요. 설탕을 발라주면 이게 또 더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총만 했을 경우에는 땅에 있을 땐 상관없는데 뚫고 나왔을 때 이제 먹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설탕도 같이 좀 발라줬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를 착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몰리브덴이라는 것을 발라주면 이 뿌리에다 이제 그거를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발라주면 콩에다 발라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몰리브덴을 제가 따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주 대량 구입이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콩을 아주 크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몇 평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량을 재배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제가 그렇게 많은 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보니까 그 농약방에 가면은 그 뿌리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뿌리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뿌리가 잘 나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이게 몰리브덴의 함량이 0.05%가 들어있어요. 그 자체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여기다 발라줬습니다. 이 콩에게 있어서 몰리브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게 그 뿌리옥 박테리아의 착생을 돕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몰리브덴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국내에는 이게 이제 이 몰리브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몰리브덴을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몰리브덴을 얘기하고 있고 그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뿌리나라하고 새총하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같이 여기다가 다 설탕하고 해서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거고요. 보통 이거 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뼘이 한 23cm 되거든요. 그러면 두 뼘이면 이게 거의 한 48cm, 50c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소량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손으로 하는 거고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계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니까 보통 저는 이제 요게 한 15cm인데 20cm 간격으로 좀 넓게 좀 제가 자를 잡아준 거고요. 제가 처음에 심을 때 복합 비료를 살짝 줬기 때문에 그 요소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장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격을 조금 20cm 이상 간격으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거의 50에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 그러니까 두 뼘 정도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모정삽으로다가 여기 비늘을 뚫어준 다음에 심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깊이는 한 3cm 정도면 충분하고요. 심을 때는 보통 한 두 포기 정도면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게 발화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씨앗을 심어놓고 만일에 이제 많이 나오면 뭐 잘 나왔으면 하나를 뽑아서 버리면 되니까 뽑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에 사서 이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심습니다. 이게 제가 심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하나 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씨앗이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 이제 나중에 나왔을 때 이제 이거를 모습을 이제 나오는 모습하고 해서 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콩을 심는 걸 이런 식으로 심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여기 하나 심었으면 그 옆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호미로 파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만큼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꼭 찔러놓고 넣은 다음에 위에만 흙으로 살짝 해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심어 나가면 되고요. 예, 이거 뭐 다 저 심는 모든 걸 다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일단 저 심는 거는 이 정도로만 찍고 이제 다 심은 모습하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콩을 심을 때는 이제 너무 얕게 심으면 이제 바람에 쉽게 쓰러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cm 정도로 심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 콩을 처음 심어보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거는 이제 막대기 같은 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깊이를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표시를 해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큰 고민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밭을 좀 깊게 갈아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그리고 뭐 기계를 그냥 로타리 치거나 이렇게 잘 해놓으면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굳이 뭐 저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거 갖다가 안 해도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찔러 놓어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살짝 눌러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번거롭지 않고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이제 이건 처음이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저거는 이제 고추 그 지주대 이제 지주대 이제 그걸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 한쪽이 뾰족하니까 찔러서 일단 그 깊이만큼의 끈이나 이런 걸 묶어서 표시를 해놓고 고맙지만 딱딱 눌러서 이제 해주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 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손가락으로 하면 힘은 들 수 있어요. 손가락 힘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손가락이 뻐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꼭 뭐 저렇게 고추 지주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뭐 꽂았다가 표시해 놓고 하시면, 찔러 가지고 구멍을 내놓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좀 봐두는 것이 참고가 되겠기에, 그래서 제가 직접 심는 모습을 이제 잠깐에 걸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려면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니까 이제 곧 바로 이제 조금 몇 개 더 하고 이제 빠른 진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하면 이제 소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녹음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네. 자, 이제 그럼 빠른 진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른 진행으로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빨라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하면서 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날 제가 심는 날 이 날씨가 굉장히 좀 변덕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좀 변화무쌍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다 보면 이제 화면의 색깔이 막 바뀌고 밝기도 달라지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뭐 비도 조금씩 또 떨어졌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비가 수두둑거리고 쏟아져서 또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솔직히 했습니다. 여기 화면은 안 나오지만요. 그래도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심고 났을 때 바로 비가 와주면 이 콩이 싹이 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다른 물 같은 거 안 주더라도 훨씬 발화율이 좋아지니까 그래도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심고 있는데 비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이 서리태 농사는 잘 될 거로 봅니다. 때 맞춰서 비가 와주고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자, 이것으로 서리태 심는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리태가 자라가는 상황을 찍어서 한번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요령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